안녕하세요. 오늘 AI 시대 데이터로 만드는 새로운 가치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보험개발원 데이터 신성장실 양경입니다. Terry, I'm sorry. It was my turn. 제 발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둘러싼 환경 변화와 데이터 기반 혁신에 대한 보험사의 고민을 잠깐 들여다보고요. 그 다음에는 데이터 가치 사슬 관점에서 바라본 각 단계별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가치 사슬의 각 단계별로 AI 시대에 실제로 보험개발원이 현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하나씩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우리 보험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자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면서 발표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21세기 들어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은 서로를 자극하면서 성장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대량의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지는 기반이 되면서 또 다른 기술의 발전을 가져오고 있죠. 아마도 지금 모든 산업에서의 최우선 어떤 고민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기업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가 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치 있는 자원은 더 이상 석유가 아닌 데이터다. 이젠 너무 오래된 어떤 말이 되었는데요. 이 말이 거의 10년이 된 말인데 지금에 와서야 정말 이 말이 사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AI 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많은 양의 고품질 데이터입니다. 앞에서 연사가 이제 도로시 앤드루스 박사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평양성을 모델에서의 편향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충분한 샘플, 고품질의 데이터, 많은 양의 데이터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우리 내부적으로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많은 양의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학습을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게 방향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 보험 산업도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활용해서 미래 가치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자체 보유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내부적으로 업무 효율화를 이루는 작업은 사실은 상당 부분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점은 고객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맞춤형 서비스, 개인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는 아직 크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험 산업은 AI 시대에도 계속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그 답을 결국 데이터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데이터의 가치 사슬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데이터의 가치 사슬이란 일반적으로 원시 데이터가 인사이트를 가진 존재가 되기까지 데이터 전 주기에 걸쳐 데이터의 가치를 단계적으로 창출해내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발원에서는 데이터의 수집, 분석, 활용, 그리고 재생산의 단계로 구분을 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데이터 가치 사슬은 사실은 이제까지와는 조금 다른 패턴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씩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수집 단계입니다. 전통적으로는 보험사가 텍스트나 숫자 기반의 데이터를 수집을 했다면 이제는 신기술이 적용된 각종 디바이스를 통해서 다양한 산업으로부터 각종 이미지와 동영상 등과 같은 비정형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 방법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전통적인 방법은 어땠나요? 보험 산업에서 보험 전문가들이 경험과 또 때로는 직관에 근거해서 경험 데이터를 그동안 축적한 경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의 위험 추이를 분석을 하고 추정을 합니다. 다소는 정형화되어 있고 반복적인 방식의 분석이죠. 그런데 신기술의 발전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다량의 실시간 데이터를 아주 신속하고 정교하게 분석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방식도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본래 기능은 위험이 발생하면 위험을 보장하는 것이죠.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결할 수 있음으로 해서 사전에 위험 예방 관리와 사후의 관리까지 보험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보는 마지막 단계이자 다시 최초로 돌아가는 단계는 데이터 재생산 단계입니다. 새로운 산업별 개별 데이터들의 결합으로 새로운 집합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 단계에서 우리는 소비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도 AI 시대의 데이터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수행 중입니다. 자, 먼저 각 단계별로 케이스 스터디를 공유드리기 전에 보험개발원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참석해 주신 보험권에서 참석한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보험개발원은 국내 모든 보험사로부터 모든 계약과 모든 사고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참조 순보험률을 산출하고, 또 보험과 관련된 각종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보험료율 산출 기관이자 데이터 전문기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AI 시대에 맞춰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 수집, 분석 결과의 활용, 데이터 재생산의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운전 습관 데이터입니다. 자, 자동차 운전 습관 데이터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미 익히 알고 계시라 생각이 됩니다. 안전하게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거죠. 자, 현재는 그런 상품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이미 출시가 되어서 현재는 개인용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있는 약 4분의 1이 해당 특약에 가입했을 정도로 아주 인기가 좋은 특약입니다. 자, 문제는 보험사들이 T맵, 카카오맵, 네이버맵과 같은 내비게이션 업체, GPS 업체들이 제공하는 안전운전 점수를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운전 습관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데 그 한계가 있습니다. 또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운전 습관 데이터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도 사실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모델 자체가 블랙박스에 쌓여 있거든요. 자, 위험을 인수하는 보험사가 해당 위험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는 손해율 관리, 또 두 번째는 여기서 파생되어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보다 더 혁신적인 상품까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는 주요 보험사들과 공동으로 모듈을 개발하고 안전운전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개인의 각 보험사는 각사의 모바일 앱에 해당 모듈을 추가해서 보험 가입자에게 제공하고, 이렇게 수집된 원천 데이터는 다시 보험개발원에 집중이 되는데요. 보험사와 공동 연구를 통해 확정한 데이터 포인터는 현재까지 과속, 급가속, 급출발부터 휴대폰 조작, 심야 운전까지 모두 10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회사별 운전 습관 데이터를 모두 취합하고, 또 보험개발원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의 계약과 사고 자료를 모두 연계해서 안전운전 점수 산출의 표준 모형을 개발해서 보험사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질병 발생률 예측 모델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의료비 문제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모르는 어떤 미지의 세계가 아니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커지게 할 뿐만 아니라 보험산업의 손해율도 높이는 아주 오랜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보험개발원은 2017년도부터 학계와 공동연구를 통해 주요 질병 발생률의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연사가 편향성을 언급을 하면서 보험산업의 역선택과 관련된 데이터의 문제를 잠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없었던 새로운 모델들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떠한 데이터를 이용하느냐일 텐데요. 저희는 이 질병 발생률 예측 모델을 개발을 하기 위해 약 100만 명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표본 코호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개인별로 10년 동안의 질병 이력을 추적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재구성했습니다. 또 이를 머신러닝 기반의 학습을 통해서 건강 상태에 따른 주요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모델의 기본입니다. 특히 이 핵심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의료 전문가의 의견과 어떤 머신러닝 기반 학계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머신러닝 기반의 성능 검증을 통해서 최소한 편향성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신뢰도 높은 예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특히 저희가 생각하는 이 모델의 의미를 지니는 시점은 개개인이 자신의 현재 위험 수준을 파악하고 건강 상태 변화에 따른 위험 변화를 예측해서 건강 관리를 통해서 위험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기 가상의 인물 A씨가 있는데요. 키 몸무게, 혈압, 콜레스테롤, 기본적인 건강 검진과 문진 자료들을 통해서 20개 이상의 팩터들에 대해서 입력을 하게 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족력, 운동 습관과 같은 생활 패턴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위험성을 판단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어떤 특정한 건강 정보의 개선이 있었을 경우에 어떻게 발생률이 주요 질병의 발생률이 변화하는지까지 보여주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저희 보험개발원의 보험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가시면 누구든지 일반인들도 쉽게 본인의 정보를 입력을 해서 쉽게 주요 질환의 예측 발생률을 알아볼 수 있고요. 짤막하게 이제 홍보를 하자면 저희 보험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일반의 자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동차 수리비 자동 견적 시스템입니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 어디에서 가장 보험 산업에서 크게 임팩트를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얘기할 때 보통은 클레임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저희도 가장 먼저 시도했던 AI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보험개발원은 사고 차량의 사진을 입력을 하면 인공지능이 파손 정도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수리비를 계산해주는 시스템을 자동차 보험사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접촉사고와 같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를 겪은 운전자가 저희 전용 앱으로 사고 차량을 직접 촬영을 하고 해당한 사진을 업로드하면 AI가 사고 부품 종류를 인식하고 손상 정도를 자동으로 판단해서 예상되는 수리 비용과 수리 내용을 제시합니다. 최근에는 보험사들이 더욱 빠른 보험금 지급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접수 정보를 활용해서 관련 보험사들의 담당자가 매칭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점차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리비 자동 견적 시스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수치적으로 국내 자동차 보험의 손해사정 업무는 더욱 빨라지고 정확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자 가장 힘들게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데이터 재생산과 관련된 프로젝트인데요. 외부 기관과 보험 정보를 연계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약 3년에 걸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산업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유는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산업 간 데이터를 결합해서 데이터를 재생산할 수 있는 근거가 데이터 3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 결합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보험 산업의 데이터 결합 건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보험 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산업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데이터를 많이 다루고 있기도 하고 또 다소 보수적인 산업이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연계 분석의 내용을 잠깐 공유하고자 합니다. 보험개발원은 외부기관과의 보험 정보를 가명 결합해서 약 2,200만 명의 데이터를 결합해서 20억 건의 데이터를 학습시켰습니다. 보험 쪽에서는
생명보험뿐만 아니라 손해보험, 자동차 보험의 모든 가입 정보를 다 연결하고 보험료, 보험 가입 금액, 판매 채널, 사고 건수, 지급 보험금, 보험 유지 정보까지 방대한 데이터를 다 연결을 했고요. 외부 데이터로는 이 해당되는 고객의 취미, 결혼 여부, 출산 예정, 또 돈을 어디서 쓰는지, 이 사람이 관심도는 어디인지, 이 사람의 자산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가구의 정보는 어떻게 되는지, 카드사와 통신사와 신용정보사의 데이터를 다 연결을 했습니다. 사실은 보험 산업에서는 소비자를 연령과 성별로 구분하고 평가하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워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실제 소비자는 보다 다층적입니다. 동일한 나이, 동일한 성별, 비슷한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생활 방식과 소비 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보험 상품도 다르고 또 관심 있는 보험 상품도 다릅니다. 자, 저희가 외부 기관과의 데이터 결합을 하는 이유는 보험 데이터만으로는 알 수 없는 어려운 정보들을 분석 가능하고 또 이 개개인마다 어떤 생활 방식과 소비 패턴을 반영한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궁극적으로는 맞춤형 상품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 간단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동일한 나이와 동일한 성별을 가지고 있어도 어떠한 앱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또 어디에서 주로 소비를 하는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서와 잡지에 관심이 많은 독서애호가는 종신보험에 관심이 많고요. 스포츠 경기를 많이 시청하는 스포츠 열혈 시청자는 암보험에 관심이 많습니다. 증권 앱의 사용 비중이 높은 투자형 소비자는 또 연금보험의 가입의 경향이 높은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 내용을 보험 가입률뿐만 아니라 보험 사고율, 보험 유지율 같은 보험 내부의 정보와 다시 결합을 하면 서로 다른 패턴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보험 산업의 미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 아주 유명한 그림이 두 그림이 있는데요. 오른쪽은 1900년대 프랑스 상업예술가가 상상했던 미래의 모습이고 왼쪽은 1965년도에 우리나라의 만화가가 상상했던 2000년대 모습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1965년 저희 한국전쟁 지난 지 한 15년이 지난 이후에 상상했던 이 2000년대 모습이 전부 다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우주비행, 원격진료, 전기자동차, 맞춤형 가전, 로봇 청소기, 온라인 학습, 태양능 전력, 무빙워크까지 하나하나 모두 현실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현재의 상상은 미래의 현실이 될까요? 자, 오늘 보험미래 포럼에서 그 가능성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